자, 텍스 020 보험 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관심 있겠지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셔서 혼돈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죠. 페이지 93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사례. 연봉 4천만 원인 HC가 올해 국민연금 180만 원, 고용보험 18만 원, 건강보험료 101만 원, 노인 정기보험, 장기요양보험 2만 5천 원, 연금저축 300만 원,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 120만 원, 오케이. 자동차 보험 30만 원, 종신보험 60만 원, 5년 만기 저축성 보험 50만 원을 불입했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일까? 이거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자, 보험에 따라 연말 정산 시의 소득공제와, 오케이? 세액공제가 조금씩 다름으로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죠. 예를 들어, 보험료 불입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뭐다? 공적보험. 소득공제.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 국민, 건강, 고용보험들에 대한 이것은 뭐야? 공적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료 불입액의 일정 비율 15%냐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오케이? 연금저축, 연금보험, 확정계형 퇴직연금. 오케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부분들 이렇게 그 가지로다가 100% 부분들에 대한 걸 퉁 다 해주는 게 있는 반면에 이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일정한 율에 따라 가지고 세액공제 부분들에 대한 걸 비율에 따라서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보험 부분들에 대한 가입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오케이. 자, 페이지 94페이지로다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예요. 자,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공적연금보험료, 즉 국민연금, 그렇죠? 아까 우리가 했었잖아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뭐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전액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공무원, 군인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이런 것도 다 공제받는데요. 오케이? 물론 나와요. 물론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 불입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오케이, 더 집어넣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때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액만 공제된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분은 제외되며 그의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공적연금 보험료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액 다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건강,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냐면 내고서 다 그런 혜택 보고 또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거죠. 오케이? 무슨 여러분들 세금 낸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잘 되는 거. 특히 건강보험료 부분들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건 전 세계에서 넘버 아니잖아요. 사실 전 세계 넘버 아니잖아요. 전 세계 넘버 아닌 제도가 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납부하게 되게 되면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 국민들은 어때요?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챙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산업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일한다든지 하게 되니까 사회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형태니까 굉장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해주는 전액 부분들에 대한 걸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거는 어떻게 아까 그거랑은 저랑은 약간 차이가 있죠. 오케이. 이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오케이, 연금저축.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된다. 오케이. 또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분기마다 300만 원 안팎 범위 내에서 불입하고 불입계약 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은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게 그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인 거 불입기간 5년이 안 되구나. 만 55세
이전에서 연금으로 개신하게 되게 되면 어때요?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 연금저축보험, 오케이? 당연도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900만 원 한도야. 12% 또는 15%. 15% 부분들에 대한 건 얼마? 연봉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금액에 대해서 연금과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이때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다가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제가 좀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매년 불입한 금액, 오케이, 불입한 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 불입액 300만 원 한도, 합계 금액 700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냐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가 나와 있어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다.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농협, 수산업, 신협,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법 등에 의한 공제 불입액, 주택임대차 보존금 3억 원이네요. 오케이? 반환보존금, 공제 불입액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케이? 꽤 많이 있네요. 오케이? 이 보험료 합계액 중 100만 원까지 보험료 불입액의 12%에 해당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괜찮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위와 같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해가지고서 뭐 가입한 다음에 하게 되게 되면 이거 충분히 받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12%. 자동차 보험 되나요? 그렇죠. 예. 자, 중간 95페이지 중간. 일반적으로 보험료 공제 대상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이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되므로 오케이, 이러한 보험 불입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해 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오케이, 참 좋네요. 오케이.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인 부부로서 서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 이게 교차 저거가 되는 건데, 이러한 맞벌이 부부가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 오케이? 즉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부부 공동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같이 해야겠네. 같이. 오케이?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맞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보장성의 보험에 대해 추가로 100만 원 한도까지 보험료 불입액의 15%에 해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대요. 오케이. 다만 장애인 보장성 보험 불입액으로 일반 보장성 보험의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해서 96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기 또 마찬가지. 따라서 HC는 공적보험에 해당하는 301만 5천 원의 전액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부분들에 대한 거. 연금 저축 3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100만 원, 120만 원 해서 42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몇 프로? 15%에 해당하는 63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 그리고 보험 중에서 보장성 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 불입액 90만 원에 12%인 10만 8천 원의 세액공제 대상이 됐대요. 잘 됐네요. 따라서 보험료와 관계해 소득 공제 금액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얼마 해야죠. 세액공제는 73만 8천 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너무 잘 됐어요. 오케이. 자, 보험료 공제 종류와 공제 대상 부분들에 대한 얘기 보죠. 보게 되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나와. 우리 아까 했었던 거 있잖아요. 국민, 고용, 노동, 장기, 요양 부분들에 대한 거죠. 오케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전액을 공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세액 공제예요. 연금저축,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 보험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거기는 표 보시는 것 같이 다 나와있죠. 100만 원 한도, 월 불입액의 12% 이렇게 나와요. 자, 됐고요. 옆에 페이지 부분들에 97페이지 한번 봐봐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거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로 해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험료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알아두자. 알아두면 좋죠. 오케이.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를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 종류. 100만 원 이상 넘어간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네요. 오케이.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 납입한 보험료를 안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고지는 됐지만 이 미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이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